안녕하세요. 코틀린 프로그래밍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자료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터럴에 대한 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리터럴은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창에다가 값들을 작성하는 문법을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자, 리터럴은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불리언 이렇게 값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리터럴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코틀린의 JVM 넥스트 해주시고요. 자, 얘는 자, 베리어블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블. 자, 피니시를 넣어주시고요. 자, src에서 마우스 클릭, New의 코틀린 파일 클릭해 주시고 메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추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리터럴입니다. 리터럴인데요. 자, 정수 리터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ln으로 출력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는 그냥 자바에서 정수 적듯이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실행. 자,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정수값을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자바에서는 21억이 넘어가는 값을 작성해 주시려면 뒤에다가 L을 붙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 L을 붙이지 않아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바에서는 21억이 넘어가는 값을 리터럴로 작성해 주시면은 뒤에다가 L을 붙이지 않으시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코틀린에서는 L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자동으로 자바펠로 변경이 될 때 자동으로 뒤에 L이 붙습니다. 그래서 툴스의 코틀린의 쇼 코틀린 바이트 코드 클릭해 주시고 디컴파일 클릭해서 보시면은 100은 그냥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억이라고 적은 건 뒤에 자동으로 L이 붙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리터럴을 작성해 주실 때 21억이 넘어가는 숫자는 뒤에다가 L을 붙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바 코드로 변경이 될 때 뒤에 자동으로 L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코틀린을 작업할 때는 L을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자바 언어에서도 지원을 하는 건데요. 값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좀 복잡하게 적혀져 있을 경우에 이 숫자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언더바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마치 우리가 굉장히 긴 숫자 값을 적을 때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사용이 될 때는 언더바 부분이 다 빠지고 숫자 형태로 작성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행해 주시면은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는 실수 리터럴인데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뒤에다가 L을 명시하셔도 되십니다. 이렇게 L은 작성하셔도 되시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11.12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블 타입으로 만들어서 작성이 됩니다. 만약에 나는 플로트 타입으로 해서 조금 메모리를 절약하겠다고 하신다면 자바처럼 뒤에다가 소문자 F나 대문자 F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 기억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에 F 붙이지 않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문자인데요. 글자 하나는 자바와 동일하게 작은 따옴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시고요. 다음에 문자열은요.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자 리터럴이고요. 이거는 문자열 리터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리언인데요. 자, 얘는 참을 나타내고요. 얘는 거짓을 나타냅니다. 자바하고 동일합니다. 얘는 논리 리터럴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바하고 동일하게 true는 참을 의미를 하고요. false는 거짓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우스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쌍따옴표 3개씩 묶어주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 줄의 문자를 작성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낫생은 나중에 함수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터럴이고요. 유니트는 보이드를 의미를 합니다. 낫싱과 보이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로우스트링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얘는 이제 로우스트링으로 할게요. 로우스트링. 만약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줄을 좀 출력하고 싶다. 여러 줄 문자를 만들고 싶다고 하신다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이 역슬러시 n이 밑으로 내려라 라는 걸 의미하는 문자이기 때문에요. 밑으로 내려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3개씩 찍어주시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 이 오하연 선자 묶어주시고요. 트림 마지를 호출해 주시면 여기에 공백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 디컴파일 해 보시면은요. 2개가 이렇게 똑같이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로우 스트링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형은요, 어떠한 나중에 기억 공간을 만들 때 이 기억 공간에는 어떠한 형태의 값을 담을 것이다 라는 거를 지정하는 게 바로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바에서 기억 공간을 정의를 할 때, 즉 변수라는 거를 정의를 할 건데요. 변수는 개발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 공간에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해당 기억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변수인데요. 자바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자료형을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명시하는 바로 자료형입니다. 만약에 인티저, 자바에서 인티저, 만약에 A다 라고 한다면 A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이 변수의 자료형은 인티저입니다 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티저라고 지정하게 되면 이 기억 공간은 4바이트짜리 기억 공간이고 정수 타입의 값을 저장을 할 거다 라는 걸 명시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자료형이 되겠는데요. 코틀린에서는 모든 기본 자료형을 전부 다 객체로 만들어서 객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형은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니라 그 객체의 클래스 타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자바를 학습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그냥 해당 기억 공간에 저장되는 값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정도로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long, integer, short, byte가 있고요. 자바에는 없는 부호 없는 정수형도 있습니다. 무조건 양수. 얘 같은 경우에는 음수에서부터 양수까지 표현이 가능한데 얘네는 무조건 0부터 음수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수, 논리, 문자, 문자열.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코틀린은 변수를 선언할 때 발과 바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변수를 선언을 할 때요. 바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변수를 선언한 이후에 값을 다시 저장할 수가 있고요. 발은 선언 이후에 값을 다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read only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이게 동작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동작 원리가요. 발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위에서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변수의 값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또다시 또 다른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 선언이 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은 바라고 선언된 변수는 이후에 값을 얼마든지 새롭게 저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발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값을 다시는 다른 걸로 변경해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 같은 경우에는 값을 새롭게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요. 메모리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 속도가 느리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발은 다시는 값을 저장할 수는 없지만 속도가 빠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적인 면은요. 워낙에 스마트폰도 성능이 굉장히 좋죠. 워낙에 디바이스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는 사람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신 걸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선언하는 문법은요. 바나 발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작성해 주시고요. 변수의 이름, 콜론 다음에 타입, 그리고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타입을 만약에 생략하시면은요. 저장되는 값에 따라서 타입이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생략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 인티저 100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 앞에 키워드는 이 다음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먼저 붙여주시고 변수의 이름 그리고 자료형 그리고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rint ln A1 자, A1 이렇게 해주시면 보통 이제 자바에서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는 더하기 연산자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죠.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기본 문법 할 때 배웠었죠? 이렇게가 아니고 지워주시고 문자란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문자를 완성해서 출력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중괄호 안에 변수만 들어가 있다. 어떠한 뭐 수식이라든가 연산자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중괄호로 묶어주셔야 되시는데요. 그냥 변수의 이름만 있다고 한다면 중괄호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변수만 가능합니다. 변수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디컴파일러 한번 볼게요. 디컴파일러서 열어서 보시면 요 A1이라는 변수는요. A1이라는 변수가 저 위에서는 됐을 겁니다. A1. 다시 볼게요. 자, A1에 지금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run에 run. 실행해 주시고 디컴파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릭터 타입에 A1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져 있네요. 그쵸? 그리고 A1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자의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죠. 근데 작은 따옴표 문자열 D가요. 작은 D가 정수로 100입니다. 100.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변환이 된 건데요. 이건 뭐 코틀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자, 그런데 자, 생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A2 그리고 요거를 추석 처리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실행해 주시면 똑같이 100잘 찍히는데요.
디컴파일에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A2 정수값으로 정의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어떨 때는 100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캐릭터 타입으로 나오는데요. 보통 보시면 이제 자바에서 캐릭터 타입도 정수형 값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이 소문자 D가 정수가 100을 의미를 합니다. 정수로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실 때 자료형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코틀린에서는 자료형을 생략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이제 개발을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변수의 타입은 생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명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뒤에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료형을 생략해 주시면은 값을 집어넣는 값의 타입에 따라서 자료형이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로 생략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필요할 때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바와 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 A3은요. 자, 100. 정정할게요. 저도 자료는 그냥 명시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형을 좀 명시하도록 하겠고요.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명시하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개발하실 때는 자료형 생략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바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했고요. 하나는 발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실행해 주시면은 잘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A3에다가 200을 집어넣고요. A3를 출력해 볼게요. 실행해 주시면은 잘 출력이 되죠. 근데 A4에다가 200을 넣어주시면 오류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이라는 키워드를 붙여놓고 만들어진 변수는요. 변수 선언할 때 값을 세팅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는 값을 세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주석으로요. 자, 변수 선언 시 자료형을 생략하면 저장하는 값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 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발 변수는 값을 다시 저장하지 못한다 라고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널 허용 변수라고 있습니다. 이 코틀린에서는 이 자바 언어 가지고 개발할 때 보시면은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오류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객체에 접근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코틀린은 이러한 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코드 작성할 때 어떠한 그 강제성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객체할 때 그때 다시 보도록 할 텐데요.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여주지 않으시면은 널을 허용하지 않고요. 널을 붙여주시면은 널을 허용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널이라는 값은 값인데 의미가 없는 값입니다. 보통 객체의 주소값을 담을 참조 변수에 아직 넣어줄 주소값이 없을 경우에 널 값을 넣는 게 일반적인데요. 코틀린에서는 널에 관련된 실행 중에 발생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널을 허용하는 변수와 허용하지 않는 변수 두 개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객체를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널 안정성에 대한 얘기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오류가 나니까요. 이건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해 주시고 자, 바 AO 인티저 해주시고 자, 널 하시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널을 세팅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 A6 인티저 물음표 널 하시면은 널 값을 세팅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널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다 일단 100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A5는 너를 허용하지 않는 변수고 A6은 너를 허용하는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를 허용하는 변수인 H를 선언을 하고요. 변수 AU의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H는 너를 허용하는 변수입니다. 즉, 널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다른 정수 값들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근데 A5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가 안 붙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널이 아닌 정수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을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즉, 물음표가 붙어져 있는 거는 널도 허용을 하고 널이 아닌 값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널을 허용하지 않는 변수의 값을 널을 허용하는 변수에 담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너를 허용하지 않는 변수에다가 너를 허용하는 변수의 값을 집어넣으시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얘는 너를 허용하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에 널 값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얘는 너를 허용하는 변수입니다. A6은 너를 허용하는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널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느낌표 두 개를 붙여주시면 너를 허용하는 변수의 값을 너를 허용하지 않는 변수의 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A6에는 널 값 들어가져 있죠.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거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오류가 난 건데요. 즉 A6에는 널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언더바 느낌표 두 개 연산자를 붙여주시면 이 변수의 값의 타입을 너를 허용하지 않는 변수의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너를 허용하지 않는 변수에 값을 담을 수 있는 거를 문법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실행을 해보시면 A6에는 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를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값으로 변경할 수가 없죠.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코틀린은 실행 중에 발생되는 이 널 포인트 익셉션 이거를 개발자 입장에서 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를 허용하지 않는 변수와 너를 허용하는 변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료형과 리터럴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코틀린은 모든 기본 타입의 값을 객체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바나 발이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바는 다시 값을 세팅할 수가 있고요. 발은 다시는 값을 세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료형을 생략해 주시면 저장하는 값에 따라서 자료형이 결정이 됩니다. 또 코틀린은 너를 허용하는 변수와 너를 허용하지 않는 변수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